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단계로 강등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미국 뉴욕 증시는 큰 흔들림 없이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 0.13%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35%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가운데 영국 증시는 8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내구재 제조업체들은 강세를 보였고 건설주들은 힘이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대규모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지난 회계연도의 손실폭이 최대 1,000억 원에 이르고 지방저축은행 몇 곳도 적자 규모가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들어 물가관리 전담 기관을 자처하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물가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전일 마감됐던 유럽 증시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가 닷새째 오르면서 2160선을 두 달여 만에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 매수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외국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였죠. 그리고 예. 이번 주 역시도 계속해서 외국인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올려놨고요. 두 번째는 기아차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닉스, 그리고 OCI, 한국타이어 순서대로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KB금융, 그리고 현대제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현대중공업까지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를 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기관이 방금 가장 많이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던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도 매도를 했고요. 만도, 그리고 이마트,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은 어제 조선주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들 하락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기관에 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STX 엔진, 그리고 LG화학 순서대로 일단은 조선주에 집중돼서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5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샀던 종목들 보고요. 특징적이었던 부분까지 짚겠습니다. 예.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을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성우아이텍, 다음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인터플렉스, 차바이오엔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서울반도체, 인터플렉스, 태광, 성강밴드, 심텍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동반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IT 부품주에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여전히 주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0.42% 상승한 491.3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됐다는 소식에 박근혜 관련주인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같은 저출산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특징주로는 SBS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를 제작 담당한다는 소식에 초록빛 미디어가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소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가 그간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기 움직임을 보였죠. 혼조세 또는 보합권 내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앞서서 S&P와 피치가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지만 무디스가 이번에는 투자 부적격 단계까지 강등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리가 좀 위축될 법도 했는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슈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포르투갈이 조금 투기 등급으로 강등이 됐지만 조금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리스가 계속해서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부분이 좀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그동안 6일 연속 계속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약세 출발을 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6일 연속 랠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어떤 특징적인 뉴스가 없다는 이유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프랑스의 민간은행들이 그리스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롤오버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물가 안정이 조금 최우선이라고 밝힌 그 부분이 조금 이후에 금리 인상 그러면서 조금 긴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용보고서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조금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한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논의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강등을 좀 촉발을 시켰습니다. 무디스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의 장기 국채 등급을 BAA1에서 BA2로 4단계나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BA2 같은 경우에는 정크 등급, 소위 말하는 투기 등급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매기면서 이후에 추가 등급 하락이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처럼 포르투갈도 2차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민간 투자자들이 또 참여를 강요받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로 밝혔고요. 그리고 등급 하향 배경에 대해서는 포르투갈이 채권 시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두 번째 구제금융을 신청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 자금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과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크게 와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안심을 해도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급등 랠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조금 약세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 좀 확인하자는 분위기가 많았고요. 예. 그리고 장중에 그 제조업 지표인 공장 주문이 발표가 됐지만 조금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조금은 개선이 됐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은행주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후에 조금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시티그룹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2012년 대형은행들의 수익 전망에 리스크가 있다고 밝힌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이런 이유로 해서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급등으로 인한 좀 쉬어가는 분위기도 연출이 됐었고요. 장 후반 쪽에서 무디스의 포르투갈 투기 등급 강등 소식이 또 한 번 전해지기도 했지만은 조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 좀 우려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조금 공장 주문의 그 지표의 공장 주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화면을 보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5월 공장 주문은 전월 대비 0.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4월달 0.9%보다 대폭 개선이 된 모습이고요. 하지만 조금 시장 예상치인 1% 상승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항공기 주문이 36.5% 급증했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주문도 2% 증가를 하면서 전체 공장 주문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공장 주문은 같은 경우 제조업 수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 말 그대로 공장 주문은 제조업 지표의 선행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시카고 PMI 지수 같은 경우에 항공기 주문 그리고 자동차 주문이 증가를 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장 주문도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게 조금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그동안 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5월달까지 영향을 미쳤지만은 이제는 조금 동일본 대지진 여파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 증시들이 뭐 이게 약간의 뭐 쉬어가는 국가들도 있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씩 그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또 강한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면은 어쨌건 6거래일 동안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뭐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0.07% 상승한 9,972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인 끝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러한 흐름세가 지난 3월 대지진 이후로서 보면은 가장 긴 상승 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 도쿄전력과 도쿄전력 관련주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도쿄전력은 자체 냉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소식에 5.5% 정도 올랐고요. 도쿄전력 주주인 다이이치 뮤추얼 생명 보험도 3%가 넘는 오름세를 좀 올랐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요, 부동산과 건설업종은 강세를 보인 반면에 무디스 경고의 은행주들은 하락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0.13% 상승한 2,816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 증시 역시 5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국 인민은행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금리 인상을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긴축 우려감의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만 오히려 건설업종과 부동산 업종은 각각 2.28%와 1.05% 오르면서 마감을 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반면에 무디스의 은행업종 하향 조정 경고에 은행주들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그 흐름이 나왔고요. 자, 대만과 홍콩은 일단은 소폭씩 내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9.27포인트 조금 상승했네요. 상승한 흐름으로 8,784포인트 정도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LED 주들은 상당히 그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홍콩은 0.09% 하락한 22,747포인트 정도로 일단은 마감을 하는 그러한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쪽 볼까요? 네, 국내 증시는 이제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0.77% 올랐습니다. 그래서 2,161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죠. 이러한 흐름에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6거래일 연속 이상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이 개인은 어제 5천억 이상의 매도를 했습니다만 또 프로그램에서도 6천억 가까운 매수 우위를 보인 것이 일단은 시장을 끌어당기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그 강보합권을 좀 등락을 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이러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확대가 됐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전기전자, 음식료, 보험, 철강, 섬유 이 업종들은 상승을 했고요. 건설과 통신, 운수장비 쪽은 또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인수 소식에 양사의 주가가 좀 엇갈렸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 개최지 이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어서 이 평창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약세 흐름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왔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사자 매수가 코스닥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490선을 안착해서 출발을 했고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5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들이 5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492포인트 정도를 일단은 마감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전체적인 상승세에서는 나름대로 강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자동차, 화학, 금속, IT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인터넷 그리고 방송 서비스, 제약 업종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제도 좀 강세 흐름을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 한국과 EU FTA 그 수혜주로 꼽히는 이러한 부분들의 연속적인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성우하이텍이랄지 SL, 인지컨트롤스, 우리산업, 세종공업 등의 부품주들이 대다수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OCI가 또 3%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한국이 올해 그 폴리실리콘 생산이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름세에 올랐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에 놓고 봤을 때 타이어주들도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흐름을 상승세로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도 어제 한 7%가 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국내 증시가 닷새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2160선을 2달여 만에 회복을 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죠.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을지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 증권사들 투자 의견 살펴봅니다. 오늘도 역시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를 상승시키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 완화와 선진국 경기 모멘텀 회복, 두 번째로는 가솔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심리 및 소비 여력 개선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 세계, 미국,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이익 수정 비율 하락을 들었으며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을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기업의 실적 발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일부 아시아 시장의 차별적인 강세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현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 일단 기대감을 갖고 주식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6월 들어 빠르게 하향 조정되는 등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7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어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정황상 외국인 자금의 흐름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요. 또한 6월 꾸준한 매수를 보인 싱가포르, 중국 국부펀드의 매수 또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락은 전략유 방출과 그리스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인한 곡물 공급 우위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3년간의 상승 추세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랠리의 끝이 하락 추세로의 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는데요. 유가는 정체, 귀금속, 비철금속은 상대적인 강세, 곡물은 약세로 예상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보죠.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영증권 내용 보니까요. 추가 상승을 낙관하는 4가지 이유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네. 지수 상승을 점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국내 증시는 갭 상승을 이어가면서 수급선이라고 불리는 60일선을 다시 돌파한 상황입니다. 경기선이라고 불리는 120일선을 하회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60일선을 돌파하기까지 최 4거래일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간에 나타난 지수 급등의 배경을 한 4가지 정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주요 검토 대상은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은 대차 잔고의 감소입니다. 6월 중순쯤에 기존의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서 대차 잔고가 단기 급등했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다시 감소세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차 잔고의 감소가 지수의 반등 흐름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차 잔고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흐름이 공매도 비중의 감소인데요. 6월 중순쯤에 정점을 형성했던 공매도 비중이 다시 단기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스탠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하고 있는 측면은 ETF 설정액의 급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수 방향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지표가 코스피 200 ETF 설정액인데요. 코스피 200 ETF 설정액이 6월 중순 이후 단기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자체의 수급을 좀 점검을 해보면 근본 지수 반등기에 지수 선물과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수 선물의 경우 스프레드 롤오버 포지션을 감안한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지난주에 약 3만 5천여 계약 매도 우위에서 현재 약 18,000여 계약 매도 우위까지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시장 참여 외국인들이 지수에 대해서 약간 좀 우호적으로 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옵션 시장 참여 외국인 포지션의 손익 구조 변화가 감찰이 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의 경우 다소 확고한 지수 하락에 대해서 외국인의 베팅이 감지되었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다소 하락 베팅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현재까지 그리고 최근 한 4일 정도의 그 주가 흐름을 감안해 보면 보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가지 수급 상황의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완만한 지수 상승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매크로 측면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감안하면 다소의 부침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14일이 옵션 결제일인데요. 아직 옵션 결제일의 수급을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옵션 결제일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증폭될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수급 상향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매수 대응으로 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업종 얘기는 빼셨는데 업종도 조금 봐주십시오. 업종은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그 미국 제조업 지수의 반등에 따라서 일단 자동차 업종을 갖다가 좀 가장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또 자동차인 주도주가 장을 이끄는 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학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또 상승 마감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시장에는 훈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붙고 있고 코스피가 어느덧 2160선을 넘어섰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의 배경,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급 개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꾸준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악재도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국채 신용 등급을 4단계나 하향 조정했는데 정크 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이 부분을 분석해보고요.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1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희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과연 유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인데요. 관련 테마주의 주가 흐름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4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죠. 먼저 김성남 대표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자, 일단 어제 또 무디스에서 포르투갈에 관련된 또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예. 일단은 이 상승세에 조금은 찬물이 끼얹어지는 흐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의 이 상승세가 사실 이제 조금 꺾인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들은 앞으로 해서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면은 이 호재와 악재가 조금은 혼재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이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어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이 조금씩 발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2분기 실적들은 상당히 조금 생각보다는 개선돼서 좀 나올 것으로 좀 전망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이 공장 주문이 반등했다라는 이러한 소식들도 일단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미국의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 GM이 중국 시장에서 최대 판매치를 또 기록했다라는 것 역시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조금씩 경기적인 부분이랄지 기업의 어떤 그 판매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단은 무디스가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에 대해서는 악재가 되겠죠. 그리고 금값이 좀 급등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유가가 3주째 봤을 때는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과 또 마찬가지로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도 악화됐다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트를 조금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 고점에 왔던 부분들, 그래서 이 그러한 소식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그 무디스의 그리스 등급이 급락을 시키면서 일단은 하락을 했었죠. 다시 한번. 근데 요 자리까지 일단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돌파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도 나왔죠. 그리고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보면 이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갭으로 발생하면서 상승이 강하다는 부분과 기관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흐름 자체는 지금의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고 재차 밀린다 하더라도 이 상승세가 조금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어떤 그런 부분들 좀의 혼조세가 나타났지만 예. 어쨌건 아시아 시장이 강세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먼저 갔던 아시아 시장이 오히려 먼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일단은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시고 특히나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혹은 이번 주 정도를 좀 결정짓는 정도는 나올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조정이나 혹은 조정의 폭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 2150포인트 이 사이에서 밴드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이 앞전에 밑에서 발생했던 이 갭 부분이 이제 메워지는 부분들과 그 바로 아래쪽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62동 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 안에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랄지 혹은 낙폭 과대한 종목에서 반등이 좀 꽤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 좀 현금을 다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이 종목 쪽으로 좀 포트를 변경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학과 건설 그러니까 조선 그리고 금융 IT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IT 쪽의 흐름은 오늘이나 혹은 내일 정도는 잠깐 좀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선별되는 종목들이 아마 선별이 될 겁니다. 선별이 돼서 약세 흐름으로 다시 내려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관망하시는 쪽이 좋겠고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쪽을 어쨌건 힘이 좋은 종목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인 밴드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리자면, 예. 2140포인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계속해서, 지지력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 조금 2170포인트가,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차트를 보면서 저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70포인트 같은 경우에 화면을 한번 보신다면 이 자리가 조금 이전에 4월달 같은 경우 갭으로 좀 돌파했던 자리고요.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 조금 밀려줄 때 갭으로 또 하락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2170과 2100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자면 2170과 2185포인트 사이가 조금 갭이 발생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저항으로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일단 2170포인트 돌파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140포인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흐름은 270포인트까지 갔다가 조금 저항을 받고 240포인트 지지력을 확인하고 N자형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예상외로 좀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예상이 빗나간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해서 오늘 쪽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포르투갈 국제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먼저 김성찬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의 악재가 될지 아니면은 전혀 유럽 증시와 같이 조금 무덤덤하게 넘어갈지는 조금 시장에 일러봐야 알겠지만 어제 브라질 증시 같은 경우 조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머징 국가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브라질의 예를 좀 한번 들어본다면은 조금 브라질 쪽이 우리나라와 조금은 증시의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2140포인트 부분까지는 한번 지지력을 확인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2160포인트인데 2140포인트는 너무 20포인트는 크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텐데 20포인트 정도라고 하더라도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크지 않은 폭이기 때문에 좀 그 정도까지는 조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2170포인트 돌파 여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140포인트 지지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현물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선물이 조금 만기하게 넘어서면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저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계속해서 최근에 누적시켰던 부분이 이제는 매도 포지션을 조금 정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누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은 나오지 않겠나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할 때 조금 그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에서 조금 매수 참여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대로 2140포인트에서 조금 지지력을 보인다면 겁내지 마시고 이번에 급등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수 기회를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선물이라든지 뭐 ELW 같은 건 지수 상품이 있겠지만은 그런 쪽보다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업종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제까지 제가 철강, 건설, IT, 자동차, 석유화학 5가지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그 힘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종은 일단은 포트에서 업종 포트에서 조금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제외시키고 기존에 있던 철강, 건설, IT, 자동차만 조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쪽 같은 경우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을 중심으로 본다면 수급 주체가 기관에서 조금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조금 중장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단기의 조정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조정도 예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수급 주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급 주체가 바뀌면서 이끌어준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철강, IT, 자동차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철강 같은 경우 포스코, 현대제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종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상승폭이 좀 적었던 삼성 SDI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부품주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기아차 쪽보다는 현대차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 같은 경우는 IT, 철강, 금융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쪽에서는 IT, 자동차, 철강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교집합을 한번 찾아본다면 IT, 철강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제철, 대림산업, 현대차, 삼성 SDI,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지만 나머지 말씀드린 5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우호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121선을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121선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김성난 대표님 종목부터 보죠. 오늘은 한 종목이시네요. 네, 오늘은 일단은 뭐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금요일날 포롱 플라스틱 말씀드렸던 것이 월요일날 안 가니까 어떤 분이 왜 안 갑니까 뭐라 하셨는데 네. 어저께 또 한 10%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갭 떠가지고 한 9,000원 정도 가면은 일부 차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를만 가지고 10,000원 이상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고요.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오늘은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어보브 반도체요? 예,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이제 목표치를 국내 1위의 전자제품 제어칩 업체로서 등극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치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에 상당히 이제 고속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날, 이제 7월 4일이죠. 4일 날
강세의 한번 흐름이 나왔고 어제 이제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밑꼬리를 잡는 그러한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잡아 보신다라면 충분히 오늘도 단기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일단은 시초가부터 해서 시초가 아래로 잡으셔야 돼요. 시초가 아래로 밑꼬리를 잡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4,100원 혹은 뭐 4,1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분할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5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근데 4,5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그 자리가 있는 4,290원 내지는 80원 정도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에서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한 5%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나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4,5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3,8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단기 종목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알고 계시군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다 그 단기 종목입니다. 하츠라는 종목이고요. 가정용 레인지 후드 그리고 빌트인 기기 같은 비트리 기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조금 한 가지 이 종목 같은 특징적인 테마가 있는데 박근혜 테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분류가 됐죠?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예. 하츠의 최대 주주가 벽산입니다. 근데 벽산이 동양물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 그 박근혜 씨의 그 언니,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언니인가 그분이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연관성 때문에 박근혜 테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런 테마가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최근에 조금 급등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량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조금 가파른 그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 같은 경우에 5일선 지지력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좀 뒤늦은 박근혜 테마가 좀 부각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매수가를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4,100원에서 4,25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그 5일선 이 아랫부분이 5일선 아랫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3,950원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항상 5%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4,450원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장 정리하면서 한마디씩 해주실 시간이 됐는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일단은 3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것 같거든요. 김선현 대표님. 네. 예. 나름대로 오늘 이제 방향성을 다시 정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이 다시 완전히 큰 조정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요. 단기적인 그런 잠깐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나올 것 같으니까요. 크게 그 염려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포트를 좀 재조정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흐름에 좀 맞게 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시장을 뭐 이기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고 같이 따라 동행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시장 흐름에 조금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